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열 질환 그 예방과 위기 상황에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손을 닦는데 이 손가락에서 염증이나 농백혈, 림프액이 나온다면 온열 질환을 맞으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미리 손따기로 온열 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지금 온열 질환에 걸려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있네요. 이번 196번째 이야기는 온열 질환편. 열경련, 열실신 혹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온열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96쪽에서 98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을 닦는데 여기에 지금 농백혈 혹은 나사 부분에도 농백혈이 나온다면 이건 온열 질환의 치명적입니다.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가락에서 고름이 나와 믿지 않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 손가락에서 이런 염증이 나오면 온열 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열을 받으면 체내 모든 모세혈관이 열리기 때문에 혈류가 확장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등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됩니다. 즉 체액이 다 소진이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그러나 평소 체내 염증이 많거나 저체온 부위에 핏길이 막혀 있었던 부위가 여름 되면 확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부족한 에너지로 인해서 입맛을 잃을 정도로 원기가 소진되어 기운과 맥이 빠지고 심지어 하늘이 노랗게 바뀌고 빈혈 증세가 나타나서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더위의 화열은 우리 몸의 기를 상하게 만듭니다. 즉 기운, 핏기를 상하게 만들어 체액을 순간적으로 소모시켜 이 부족한 체액으로 인한 갈증 때문에 생수를 찾게 되고 또 땀으로 소진한 진액, 호르몬이 더 묽어지면서 우리 몸의 무기력 또 허탈 상태가 되어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며 목숨을 잃는 환자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더위를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장시간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고 장마 시에는 더위와 습기가 인체에 침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습기를 많이 침입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름철 높은 습도는 허파, 폐포의 산소 능력을 약화시켜서 빈혈이나 호흡 곤란을 겪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지러워 실신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고열과 갈증을 동반한 어지럼증 혹은 사지가 무기력하고 혹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헛차고 또 대변이 아주 무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 더위 경기를 했기 때문인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원인 모를 질병,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혈류 손따기를 해야 빠른 시간 내 체내 기혈, 체역 소모된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손에 염증을 빼내면 온몸에 염증이 다 빠져서 기혈이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고온과 높은 습도의 충격으로 온열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가 바로 더워지는 시기죠. 이렇게 여름철이면 상대 습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죠. 첫 번째, 1년 중 습기가 매우 많은 계절이라 보통 습사
습사가 인체에 들어와서 질병을 만드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 외습과 내습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외습은 우리가 목욕탕에 오래 앉아있거나 수영장에 오래 있거나 물놀이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우리 인체에서 피부 호흡을 못해요. 피부의 모공이 막히면서 피부 호흡이 부족해져서 피부 조직의 산소 부족으로 저산소 경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증상은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무겁고 전신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설사하거나 관절통 혹은 냉, 습진, 부종, 식욕 자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내습, 안에서 생기는 내습은 뭐냐? 날씨가 더우니까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하죠. 과다한 수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열 생산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ATP 생성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 위장, 신장 등 소화계통의 액, 호르몬의 기능 장애로 수액 배출이 어려워 소화 기능이 거의 아주 느리거나 멈추게, 정지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다섯 번째, 이 증상은 역시 무기력하고 힘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데도 배가 뚝하게 팽팽하게 부르고 다리가 붓거나 발이 붓거나 혹은 소변, 배변 양이 적게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이때는 소화가 가급적 아주 잘 되는 음식 혹은 대정맥, 핏대를 제압해서 이 높은 내압을 위장 대동맥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찬 것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물 먹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온열 질환은 미리 예방하셔야 됩니다. 평소 호흡이 곤란하거나 저체온 부위가 있으면 혈류 손따기로 손의 염증을 빼내주면은 이때부터 면역력이 살아나고 체질이 바뀌고 이제 더위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 다사나 나사 부위, 심하면 나사 부위까지 이런 림프의 염증 혹은 체 이런 걸 저는 총칭해서 농백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빼내면 우리 몸에 있는 해당 조직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덟 번째, 체내 염증은 제일 먼저 오장육부에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손끝, 발끝으로 염증을 먼저 보내어서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기 때문에 손을 따주면 체내에 연결된 기관의 염증이 함께 빠져나와 완치에 이르게 됩니다. 믿지 않으신 분들 있겠지만 반드시 실천하셔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온열 질환으로 사망으로 이르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온몸에 수분이 단증이죠. 배출되면서 이 수분만 빠지는 것이 몸속에 있는 지질, 호르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함께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건강한 인체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 체온이 36.5도 정도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무더위에 혹은 태양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열 생산을 억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배출하여 피부 온도를 낮추게 되죠. 즉 땀을 계속 분비해서 피부 온도를 낮추고 호흡 촉진을 통해 열을 계속 방출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제 피부 호흡이 미약해지다가 그 한계를 초월하면 조직이 무기력한 상태, 즉 더위 경기, 더위를 먹게 됩니다. 즉 온열 질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인체 내 흡수한 열을 발산하지 못하면서 열을 더 높여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저체온 부위의 염증이나 농백혈, 림프혈 혹은 지질
노폐물, 젖산, 요산 등을 함께 버리면서 식은땀이 나게 되고 이제 서서히 맥박수가 빨라지게 됩니다. 숨이 가빠진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온열 질환은 체온 경기를 하게 되는데 체내 과다한 염증 양산으로 혈류가 막혀 체온을 내리게 만들기도 하고 열탈진, 열경련 혹은 열피로 등의 열성 경기로 온열 질환을 일으키며 목숨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흔히 어른들이 더위를 먹었다 하죠. 병이 걸렸다, 먹었다 하죠. 먹었다고 하는 질병을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더워도 숨이 차거나 호흡기관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땀을 흘릴 정도죠. 그러나 체내 염증이 저체온 등으로 면역력이 낮거나 노약자 등은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실내 온도가 여기가 거의 33도 정도 되고 있는데 그냥 선풍기 가볍게 하나 켜놓고 있어요. 그러면 땀이 안 나죠. 여섯 번째, 따라서 더위를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원인 모를 병명에 기력이 쇠퇴하여 무기력함으로 반드시 혈류손 따기로 혈류를 열어주고 염증을 빼내면 1시간 이후부터 서서히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온열 질환의 주요 원인과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땀이 아니고 지금 지질, 체액이 지금 허옇게 지금 같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때 림프액도 같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더위를 먹는다. 즉 열사병, 온열 질환은 무더위의 지속적인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에 있는 열을 내보내지 못하는 체온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발생합니다. 허열이 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더운 곳에 장시간 있을 경우 발병하는데 특히 무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운동하는 허약자, 고령자, 심장병,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야기는 몸에 이미 염증이 많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맥박이 빨라지거나 어지럼, 무력감, 근육이 떨리고 구토를 하거나 두통, 또 땀이 나지 않아 마른 피부가 되는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중추신경 장애로 교감신경이 장애를 일으켜 이제는 현기증, 구토, 두통, 피부 건조, 허탈, 혼수 상태, 메스꺼움, 심하면 헛소리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흔히 우리가 겨울철에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뜨거운 곳에 장시간 있어도 체온을 조절하는 신체의 메커니즘이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땀이 나지 않는데 체온은 40도 이상 높아지고 피부가 마르고 뜨겁고 붉게 상기되며 무기력해지거나 의식이 몽롱하고 심하면 말이 어두나고 명료하지 못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다섯 번째, 이미 유럽에서 원래 온열 질환으로 벌써 10,00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만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는 더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탓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저체온이나 염증을 몸에 더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사람은 사망자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은 가끔 이런 손따기를 하여 혈류를 개선시키는 사람들이 즉 체내 염증을 가끔 빼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온열 환자 수가 유럽에 비해서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온열 질환의 종류와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사병이죠. 열로 인한 탈진입니다.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때 생기며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 손실이 너무 많아 피부는 사늘하게 식어가는 일사병 현상이에요. 두 번째, 열실신이 있죠. 폭염하에 심한 육체 활동 후에 피부 모세혈관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정맥의 말초혈관이 막혀서 저혈압이나
뇌 산소 부족으로 실신, 현기증, 피로감 혹은 맥이 너무 약한 맥이 약한 저혈압 현상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열실시. 세 번째, 열경련이 있습니다. 폭염에서 심한 육체 활동을 함으로써 피로해진 사지나 복부의 근육에 통증을 수반하면서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 경련을 해야 막 떠서 핏기를 열 수가 있죠. 네 번째, 열부종 현상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먼 조직의 말초 혈류 순환 장애로 정맥이 계속 여기저기 더 만들어지죠. 정맥 핏기는 막히면 다시 핏기를 뜯어냅니다. 이걸 걸러미 현상이라는데, 이런 현상으로 손발이나 발목이 붓거나 혹은 냉해지는 현상이 열부종 현상. 퉁퉁 붓는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열발진 현상이 생깁니다. 보통 딴띠라고 부르죠. 높은 체온으로 그가 막혀있던 곳에 염증이나 어저클 림프액이 피부로 빠지려고 발악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빼줄수록 좋아요. 목이나 가슴, 상부, 사타구니, 팔과 다리 안쪽에 붉은 뽀들지나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바로 열발진 현상이죠. 이런 것은 염증의 하치장, 염증이 나오려고 발악하니까 바늘을 푹 찔러놓으면 저절로 진물, 림프액, 농백혈 이런 것이 저절로 빠지면 치유가 됩니다. 한 두세 번 따주면 깨끗이 나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과다 수분 섭취입니다. 이 수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무기력증이 생기죠. 무더위로 인해서 갈증은 물을 계속 과도하게 섭취하는 혈중 과잉 수분으로 수분이 혈중에 너무 많기 때문에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수분 때문에 갈 수 없어서 활성산소가 생기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장애를 발생시켜 이 조직 세포가 기능을 상실하는 상태입니다. 즉 ATP 생성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잉 수분은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혹은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근육과 세포 조직이 무력화되게 됩니다. 이때 혹시 의식이 없다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게 좋겠죠. 기도에 의식 없는데 먹으면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 폐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열 환자는 이런 곳에서 이제 염증이 주로 나옵니다. 지금 피 같아 보이지만 피와 림프에 고름이 섞인 현상이죠. 이것만 빼주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온열 질환의 예방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온열 질환은 거꾸로 따주면 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거나 병명이 없는 원인 모르는 질병을 다스리는 딸점입니다. 두 번째, 다음 딸점의 순서에 따라 열을 내리기 위하여 제일 먼저 새끼손가락과 발로 열을 확 내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높은 야를 확 내려주고, 그 다음 기관을 살려주고, 그 다음 위장 주변을 고치고, 폐활량을 높이고, 그 다음 팔, 림프절로 가는 혈류를 열어주는 딸점이에요. 요 5군데만 딱 따고 염증이 나오면 최대한 피를 짜냈어요. 이때 피가 나오는 것 같지만 피 속에 농백혈, 염증, 림프액 등이 그림과 같이 함께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빼냈다 그러면 살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한약 열제를 먹은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이미지처럼 농백혈이 나왔다면 그 나온 그 부위는 3일 후에 한 번 더 따주기를 해주면 더 좋아집니다. 자, 여기도 지금 나사 부위네요. 2차 따기는 일주일 후에 손따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똑같이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나아요. 다섯 번째, 2차 따기 후에는 이미지를 보면서 내 몸에 취약한 이치를 찾아내고 손따기를 하면서 체내 염증이나 농백혈을 빼내며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나는 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비강, 갑상선 해주는 거. 나는 폐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여기를 따주면 되고, 그 위치를 해당 위치를 따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열 질환은 평소 저체온이나 염증으로 혈류가 막힌 부위가 많아서 무대 위의 높은 고열로 피가 머리로 솟아오르면 뇌의 압력을 가중시켜서 압이 높을수록 빈혈, 어지럼증이 더 많이 생기죠. 그렇게 생긴 현상이 그걸 내려주면 돼요. 1번째,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소 기본 손따기를 한두 번이라도 다쳐준 사람은 온열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지 않게 됩니다. 7번째, 온열 질환 치료 추가 따주기의 호전 방안. 자, 추가로 다쳐줄 부분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손가락에서 염증이나 림프액, 농백혈이 나왔다면 축하할 일입니다. 심한 경우 가벼운 몸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호전 반응, 명인성이 바로 생겨요. 그래서 미리 막 39도, 40도까지 오를 때는 이불을 발끝에서 머리까지 푹 덮어쓰고 자고 나면 낫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체온이 높다는 건 열을 더 올려주면, 더 많이 올려주면 오히려 체온이 확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을 올려야만 그 모세혈관이 살아나서 그때 염증도 빠지고 혈관, 모세혈관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더위를 먹게 되면 병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위 경기를 했기 때문인데 열로 인하여 체내 염증 지수가 높아지는데 자신의 혈류가 가장 느린 곳에 염증이 차이는데 이 이미지를 보시고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가 장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세 번째, 손의 경혈점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위치에 추가로 따주기를 해준 후 피를 최대한 짜내면 그 조직과 기관, 장기의 혈류가 살아나게 됩니다. 네 번째,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 번만 따주어도 죽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널리 홍보하셔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97번째 이야기는 여름철 질병, 여름 질병의 위험 신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